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도하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육격술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질문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살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 접해서.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답니다. 이 살이 좋은 작용하기도 하고 나쁜 작용도 하기도 하는데, 이 상신과 살이 겹칠 경우, 그렇죠? 겹칠 경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연운에 운수에 살이 들어왔는데 그게 상신에 해당되는 거죠. 상신은 뭐라고 그랬죠? 수입하고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질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명확하게 알고 상담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 예제를 하나 들어서, 요분은 지금 56세 살격이에요. 곤명이고요. 자, 여기 자달의 정화일간입니다. 정축일종. 이 부분은 이제 뭐 다른 문파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사정은 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달의 정축임이 월지에서 살격을 봤죠. 살격에. 그다음에 곤명인데 무신년에 태어나서 운세가 요렇게 거꾸로 흘러가서 현재 미달에 48세에 대운에 들어와 있다. 56세니까 좀 됐죠. 정화일간이 월지에서 요 자에는 임계가 있지만 정기가 있어서 요 인성, 요 인성이 용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성이 용신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편인이죠. 그러므로 요 임계수가 어떻게 됐죠? 요 임계수가 상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임계수 상신이 됐으니까 사실상 요 임수는 관이지만 계수는 살이잖아요. 그래서 관살이 상신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 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 살에 대해서 만약에 계수 같은 게 이제 떠서 들어왔다. 그렇죠? 그리고 천간에서 떠서 들어왔을 때 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상신이잖아요. 그죠? 상신에 해당되므로 이럴 때 살을 설명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상신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좀 헷갈린다는 거죠. 이럴 경우 이 살에 대한 부분이라고 요것도 설명해야 되고 요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냐 이 살격이 됐을 경우에 여기 이렇게 살격이 됐을 경우 여기 상신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앞장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직업이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 이거죠. 직업이 살에 관계된 직업, 그죠? 살에 관계된 직업하고 있으면 이 살이 격화가 돼서 살에 대한 것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 잡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그다음에 군인, 경찰, 종교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이 살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용신이 됐을 경우 여기 부분이 상신이 살이 됐을 때 이것이 나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살이라는 존재가 뭐가 되죠? 살이라는 존재가 이것이 돈줄이에요. 돈줄. 그러니까 이 살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살을 잡는 직업을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운세에서 만약에 올해 이제 개묘년 들어왔는데 여기 임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만약에 개수가 들어왔거나 올해 개묘년이잖아요, 그죠? 개묘년 이 개수도 살입니다, 이것도 그죠? 이 살이 된 바람에 이 개수가 들어왔는데 일간을 기준해서 이 살을 어떻게 통변해야 돼?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관 같은 경우니까 임수 같은 경우는 정관에 해당되므로 그죠? 정관에 해당되므로 굳이 살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서 요건 상신이 되므로 상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죠? 수입 통로가 열렸다. 수입 통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살도 분명히 수입 통로다 이거죠. 그렇지만 살로 인해서 이 정화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살작용과 살작용, 살작용 같이 한번 작용하죠. 그 다음에 상신작용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살이라는 얘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해결할 문제가 한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면 그것이 곧 뭔가 상신이 되므로 그것이 결국 수입 통로가 돼서 내가 수입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겠죠. 요런 부분이 이 우리가 통변회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뭐 손님분들이나 고객분들 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 아, 힘들고 어려운 한번 오지만 그 일이 해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과 연결된 일이므로 그 성실히 또는 잘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 수입 통로가 열려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오다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내 차가 10톤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 화물이 100톤이에요. 100톤은 줬는데 10톤을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옮겨다 주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주변에 저 10톤짜리 차를 10대를 불러서 서울까지 옮겨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임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뭐 집을 짓거나 하청을 하거나 이런 분들 오다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을 주어진단 말이죠.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라 이거죠. 그 일을 처리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입이과 연관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이라는 문제는 살작용. 다시 말해서 한 번 정도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야 될 나한테 오다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이 살을 갖다가 쳐냈을 경우 이것이 내 상신의 뇌물로 수입과 직결돼서 연결돼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살과 상신적인 부분에서 같이 겹쳤을 때 살과 상신과 같이 이제 동시에 연결되잖아요. 올해 개묘년에서 이 개수가 이 입장에서 보면 정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살이면서 뭐다 상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또 다른 수입 동조니까 수입이 양 이쪽과 이쪽과 나눠져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이 한계의 일은 즉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비를 넘겨야만 수입과 연결되는 이런 오다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양관과 음관은 그죠? 개수는 음관이고 임수는 양관이죠. 요거는 분명히 엄연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상신에 대한 부분, 상신의 부분, 어떤 수입 통로라는 것과 용신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나타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 음간에는 음간에는 이 개수에는 뭐가 없죠? 음수에는 목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다. 근데 임수에는 속에 뭐가 들었죠? 간목이라는 게 들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용신이죠.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용신은 뭐다? 지갑이고 통장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 저금통이다. 이런 얘기죠. 저금통. 그러므로 음간에서 살로 들어왔던 일을 하더라도 이 수입은 되지만 여기저기 나눠주고 나면 수입이 그렇게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용신은 생겨주는 게 없죠. 그래서 돈이 크게 남는 돈은 아니다. 근데 임수에 대한 이 정관적인 부분은 어, 들어왔을 때 요 상신이 같이 들어와 있으므로 내가 이것저것 다 쓰고도 제하고 남고도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남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운을 이 연운에서 계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연운에서 이 절처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묘 부분 여기는 이제 지장간 부분이죠. 이 절처 부분에서 들어왔을 때 요 임수가 올해에 상당한
상당한 수입 부분이다. 수입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 요 개수도 수입이긴 하지만 이 수입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계에서는 이 상신에 대한 부분을 자꾸 뭐하고 비교한다? 양간 위주로 상신 양간이죠. 양간 위주로 통변해야 되고 음간은 들어오더라도 머지않아 또 여러 군데로 나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신이 항상 양간과 음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눠진 부분을 그런 식으로 통변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정화일간 올해 운세에서 월별로 따졌을 때, 그죠? 월별로 따졌을 때 상신점 양간 상신 부분이 어디 있죠? 아, 묘달의 임수가 들었죠? 여기. 그 다음에 사달의 임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솔달의 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임수를 품고 들어오는 경금이 있죠. 여기에 경금이 있고, 그죠? 쭈루룩 가갖고 여기에 경금이 있고, 그죠? 쭈루룩 들어가서 또 자달의 경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이 그래도 생각지 못한 수입 통로가 들어오는 게 열려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간혹가다 2월 달에 들어올 때4한 달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이. 어차피 들어올 또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요번 시간에는 이 상신과, 그죠? 상신과 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두 개 같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통배나 이런 부분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요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상신이라는 수입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결론이 났죠. 근데 요번은 어차피 이제 수가 상신이잖아요. 근데 자달에 태어났죠. 여기가 대상신운에서 태어났는데 요렇게 흐르는 바람에 여기가 절상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 6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도 미에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가지고 여기 임수가 들어서 그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수가 들었고 여기 임수가 들어서 이 상신 절상신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힘든 시기죠. 그래서 절상신 들어왔을 때는 연운에 올해 묘년이고 내년은 진년이고 이렇게 연운에서 좀 고전을 좀 한번 겪습니다. 언제 내년 같은 경우 이제 병화가 무토가 들어와서 임수가 임신이 되죠. 임신이 임묘가 되는 바람에 상신이 좀 임묘가 돼서 조금 수입 면에서 좀 고전을 겪은데 요거를 올해 이제 임수 들어온 임수를 가지고 잘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서 내년에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임묘됐다고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진중에 기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입이 원하는 만큼보다 부족하게 들어오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대비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이렇게 3위 이렇게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글로 가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내년 한 해를 올해 준비를 하시면은 현명한 자신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하고 또 고객분들이나 손님들한테 상담을 정확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상신이라는 부분, 그죠? 이건 이제 수입이니까, 그죠? 이 부분하고 살이라는 부분, 그죠? 살이라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죠. 어려움과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익혀놔서 같이 오래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 그죠? 이제 임무 얘는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되셨죠? 살과 상신이 상신인데 살로 들어왔다 이런 경우죠. 수입과 어려움이 함께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아무튼 6기억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